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재건축, 재개발 주택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인데,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있어요. 내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로 다 부셔졌을 때 그때 잠깐 살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대체주택도 나중에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이번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세금 관련해서 부동산 규제가 거의 다 풀린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영상을 순서대로 올릴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가 요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세법 해석이 나온 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이게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거는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 멸실이 됐을 때 잠깐 어딘가에 가서 거주를 해야 돼요. 이때 거주하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여기 있는 주택 완공되면은 대체주택 팔겠죠. 이거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는 규정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요건을 이렇게 손글씨로 하나하나 썼는데, 오늘은 다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요건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거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 해당이 돼야 되고, 추가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만 되는 거예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만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공포의 지주택, 요거는 주택법에 따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 관리처분 인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사업 시행 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가 실제로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면 안 되고, 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대체주택에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멸실이 되는 바람에 대체 취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추가로 요거 상생 임대로 때우는 거 안 돼요. 상생 임대로 때우는 거 안 되고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많은 분들이 이게 2년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요거 이번에 규제 풀리면서 안 그래도 규제가 아니었던 거를 더 풀었어요. 그래서 대체주택 비과세를 완공 후 2년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고, 언제부터 시행되냐? 2023년 1월 12일 이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은 안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똑같이 3년이에요. 요것도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겁니다.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끊이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소급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규제를 푸는데, 소급과세, 요 소급과세가 약간 트렌드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던지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죠.
법을 개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과세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지어 세무사이신 분들도 요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반드시 내가 1주택을 소유해야 된다는 요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법에는 없는데 행정 해석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책을 집필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안수남 세무사님. 이분도 안세무사네요. 어쨌건 여기는 안수남 세무사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양도소득세 책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확대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받는 게 중요하니까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가 바뀐 거는 여기 이제 3년으로 늘어난 거죠. 다른 거는 기존과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최근에 해석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해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질의가 올라왔는데 이 사실관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건축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재건축 절차는 처음에 뭐 이런저런 절차가 있지만 큰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추진위가 만들어집니다. 추진위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에서 여러 개의 추진위가 서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추진위가 진짜 추진위로 인정이 되면 그 추진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까지만 가면 거의 재건축 사업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나서 멸시를 하고, 자리가 좀 좁네요. 완공이 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끝납니다. 아까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사업시행 인가가 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 설립을 해서 이렇게 큰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인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서로 소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96년에 주택을 취득을 하셨네요. 이분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어쨌건 재건축 성공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네요. 그리고 나서 취득 후 11년 이후에 그 사이에 뭐 조합 설립되고 뭐 이런저런 절차가 있었겠죠.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체주택으로 B주택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연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여기까지만 나면 거의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그렇게 쉬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다 올라갔을 겁니다. 2년 뒤에 2020년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무효됩니다. 이거 왜 무효가 된 거죠? 재판한 거예요. 소송을 해서 무효시켜달라고 재판을 했고, 이제 태클을 건 쪽에서 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무효한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 나섰던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가 되고, 이게 취소가 됐다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다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6년 뒤에 재개발 주택이 완공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A주택에 들어가면서 내가 살았던 대체주택, 잠깐 살려고 했는데 대체주택에서
15년을 사셨어요. 15년 산 대체주택 양도를 했습니다. 쟁점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는 2007년에 났고 실제 재개발 사업이 된 사업 시행 인가는 2016년에 됐어요. 그리고 나는 대체주택을 2008년에 산 거죠.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가 유효했다면 나는 2008년에 대체주택을 샀기 때문에 요건에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가 무효가 됐고 결국 다시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그거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 시행 인가가 됐고 그걸로 재개발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분 엄연히 따지면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요거 대체주택 비과세 못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질의를 보낸 거죠. 과연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말하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요건에서 사업 시행 인가는 요 첫 번째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 볼 건지. 두 번째로 본다면 비과세가 안 될 것이고, 첫 번째로 본다면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규정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가 났을 때 이게 무효가 될 거라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게 관리처분 인가까지 돼서 멸실이 될 줄 알고 대체주택을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요 질의에서도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말하는 사업 시행 인가일은 요 첫 번째, 비록 무효가 됐지만 요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대로 판단을 해서 요 대체주택 비과세 양도한 거는 요건에 맞으므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이거 안 해주면 조금 억울하겠네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죠. 이 A주택 재개발에도 26년 걸렸는데 13년 동안 살았던 대체주택 비과세 안 해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세법 해석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규제 완화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